그 밤 단 한 잔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밤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겨우 잠들면 악몽에 시달리고 새벽에 눈을 뜨면 다시는 잠들 수 없다는 절망감. 그런 밤이 하루, 일주일, 몇 년씩 이어지면 사람은 지쳐 무너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잔의 변화로 일상을 되찾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 7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정신과 전문의 박재경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의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것. 그리고 그 패턴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방법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소금 꿀물 수면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뒷받침하는 7일 숙면 회복 루틴을 함께 실천하시면 깊은 잠, 개운한 아침, 회복된 삶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사례와 함께 그 기적 같은 변화의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을 포기했던 사람들 다시 잠을 되찾다. 서울의 강정의 할머니는 78세입니다. 수면제를 12년 넘게 드셔왔고 이제는 하루 한 알로도 부족해 2알씩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이 듣지 않아 새벽 3시면 늘 깨어났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병원을 찾으셨죠. 그리고 7일 숙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단 한 알도 먹지 않고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대전의 민재훈 어르신은 81세. 자다가 4-5번은 꼭 깹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새벽엔 그냥 앉아 있다가 날이 밝아요. 이분은 7일 루틴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부터 새벽 각성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2주 후부터는 한밤중에 한 번만 깨고 바로 다시 잠드는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부산의 조은숙 할머니는 악몽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들면 꼭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추락하는 꿈을 꿔요. 깨어나면 식은땀에 심장은 쿵쾅거리고 다시 잠드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소금 꿀물 수면법을 시작하고 나서 악몽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3주 후엔 꿈도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자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잠을 잘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아주 단순한 변화 하나로 다시 잠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 왜 효과가 있을까? 소금과 꿀. 너무도 익숙하고 단순한 재료지만 이 조합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꿀은 천연 당분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잠들기 전 꿀을 섭취하면 신경 전달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됩니다. 둘째, 천연 소금은 마그네슘, 칼슘 등 수면에 관여하는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신경 진정 작용에 탁월하여 몸을 릴렉스 상태로 만듭니다. 셋째, 소금과 꿀의 조합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의 깊은 수면, 아침에 자연스러운 각성이 가능해지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비율과 섭취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양을 넘기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마시는 시간이 너무 늦어도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따뜻한 물 200ml 끓이지 말고 미지근한 정도. 꿀 생꿀 기준 1티스푼 약 5지.
소금, 천연 소금 기준 약 0.5지 아주 약간. 섭취 시간은 잠들기 30분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줄고 너무 늦으면 수면 중 각성 위험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이 수면법을 중심으로 구성된 7일 숙면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단 7일 수면이 바뀌는 기적 7일 숙면 회복 프로그램. 소금 꿀물 수면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숙면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단순한 복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잠이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생리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금 꿀물 복용을 중심에 두고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7일 숙면 루틴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권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정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단순한 루틴을 7일간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데이 1 소금 꿀물 시작. 첫날에는 소금 꿀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물 200ml에 생꿀 1티스푼, 천연 소금 약 0.5지.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잘 녹여서 잠들기 1시간 전쯤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한규선 할아버지 80는 첫날 소금 양을 너무 많이 넣으셨다고 합니다. 짜서 한 모금 마시고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소금을 줄이니 셋째 날 아침 자고 일어난 느낌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데이 2 수면 방해물 제거 화면을 끄세요. 둘째 날에는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를 실천합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라디오, 책을 선택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원자 할머니는 매일 뉴스 보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TV 끄고 라디오로 바꾸니 며칠 뒤부터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데이 3 침실 점검 온도비 소음 관리. 셋째 날은 침실 환경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온도는 1820도가 적절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뇌가 깊은 수면 상태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계 불빛, 공유기 라이트도 가려주세요. 조용한 환경이 어렵다면 백색 소음을 활용하세요. 선풍기 소리, 자연의 소리 등이 도움이 됩니다. 광주의 윤창섭 어르신은 시계 불빛만 꺼도 훨씬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라며 환경 변화 하나로 숙면이 달라진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데이 4 식사와 수면의 거리 확보. 넷째 날은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 조절입니다.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위장이 쉴 준비를 하고 잠들기 직전에 위장 활동이 숙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카페인, 술, 고지방 음식은 가능한 피해주세요. 특히 알코올은 초반엔 잠이 오는 듯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부산의 전영옥 할머니는 40년 넘게 소주 한 잔이 잠버릇이었는데 소금 꿀물로 바꾸고 나니 아침이 너무 상쾌해졌어요. 술은 잠의 적이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데이 5 기상시간 고정. 다섯째 날은 기상시간 고정을 실천합니다. 수면은 결국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키는 핵심입니다. 주말이라 해도 늦잠은 피하고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주세요. 전주의 신정미 할머니는 퇴직 후로 늦잠을 자다 보니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기상시간을 정해두고 알람을 맞춰두니 일주일 만에 훨씬 수월하게 잠들게 되었어요. 리듬은 몸이 기억하고 반복은 뇌를 훈련시킵니다. 데이 6 햇빛과 산책.
여섯째 날은 낮 활동을 추가합니다.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대에 20분에서 30분가량 햇빛을 쬐며 산책을 해보세요. 멜라토닌 생성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잠들기 3시간 이내엔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춘천의 정진화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 걷기를 시작한 후 밤에 뒤척이는 일이 줄었어요. 아침 햇살이 제게 숙면을 선물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 7 전체 종합 수면 일지 기록. 일곱째 날에는 모든 루틴을 종합 실천하고 간단한 수면 일지를 써보세요. 잠든 시간, 깬 횟수, 아침 기분 등을 짧게라도 기록해보면 자신의 변화를 느끼기 좋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최혜성 할아버지는 7일 후 일지를 보니 처음엔 3번씩 깨던 게 이제 한 번도 안 깨더라고요. 기적 같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7일 루틴은 단지 일주일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루틴을 반복하고 자신의 리듬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평생 약 없이 자는 길이자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수면 환경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 꿀물만 마시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럴 때 꼭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보시나요? 방 안이 덥거나 춥진 않으셨나요? 조금만 소음이 있어도 잠에서 깨시죠? 수면은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감한 뇌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면법을 써도 잠을 방해하는 환경이 그대로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의 질을 2배 이상 높이는 환경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도를 낮추세요. 수면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실내 온도입니다. 잠들기 전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그 과정이 뇌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18도에서 20도, 체온보다 살짝 낮은 환경이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데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근육이 긴장되어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울산의 조아영 할머니는 여름에도 창문을 꼭 닫고 주무셨습니다. 더워도 밖에서 나는 소리가 싫어서요. 하지만 선풍기를 벽 쪽으로 돌려 간접적으로 바람을 쐬고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 처음으로 밤새 안 깼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온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수면의 질이 달라진 거죠. 둘째, 빛을 없애세요. 작은 불빛 하나도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엔 어둠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불빛, 공유기 라이트, 시계 숫자창 모두 커튼처럼 가려주세요.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안대를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이선구 어르신은 시계 숫자 불빛만 꺼도 훨씬 잠이 잘 와요. 처음엔 민감한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조명 때문이었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소음을 막거나 흘리세요. 조용한 게 가장 좋지만 완전한 정적이 오히려 긴장감을 유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땐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의 도움이 됩니다. 선풍기 소리, 잔잔한 빗소리, 자연의 소리 앱 등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배경음이 뇌를 진정시켜 줍니다. 전남 순천의 정진호 할아버지는 박소리만 들려도 자다가 벌떡 깨곤 했어요. 요즘은 라디오 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놓는데 오히려 더 편하게 잡니다. 라고 하셨죠. 넷째, 침구류는 내 몸에 맞게. 베개는 너무 높거나 푹신하면 경추에 무리를 줍니다.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를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이불보다는 적절한 두께의 가벼운 이불이 권장됩니다.
인천의 고선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쓰던 딱딱한 베개를 바꿨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목이 훨씬 편안해요. 그러니 잠도 잘 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습관이 핵심. 잠들기 23시간 전엔 카페인, 술, 기름진 음식은 피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술 한잔 한다고 하시지만 술은 오히려 얕은 잠과 새벽 각성을 유발합니다. 서울의 김태준 어르신은 40년 넘게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자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걸 끊고 소금 꿀물로 바꾸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2주 지나니 아침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도 줄이세요. 잠들기 직전에는 스마트폰보다 라디오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훨씬 좋습니다. 불빛도 없고 뇌의 긴장도 풀리니까요. 여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수면 리듬은 곧 수면의 질입니다. 매일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면 뇌가 자동으로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는 습관은 월요일 밤의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주의 임유림 할머니는 은퇴하고 나서 하루는 10시, 하루는 새벽 1시. 들쑥날쑥했죠. 근데 기상시간을 고정하니까 자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앞당겨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수면 환경과 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쌓이면 몸은 기억하고 뇌는 반응합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내 방의 온도, 조명, 소리, 습관이 바뀌면 내 인생의 밤도 달라집니다. 숙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 아침, 우리는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며 마음마저 울적해집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씩 지속된다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불면증은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마음과 몸을 동시에 병들게 하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면이 회복되면 사람은 정말 놀랍도록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고양시의 유재동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12년 넘게 드셔온 분이었습니다. 밤잠을 못 자다 보니 아침마다 혈압이 치솟았고 약 용량은 계속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금 꿀물 수면법과 7일 루틴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셨습니다. 이제 약을 줄여도 되겠어요.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특별히 운동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잠을 푹 자니까 온몸이 차분해지고 가슴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약을 줄였다는 사실보다도 잠을 통해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감격스러우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전북 정읍의 손명자 할머니는 요즘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자식들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물건을 두고도 찾지를 못해요. 검사 결과 치매는 아니었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죠. 소금 꿀물과 함께 매일 30분씩 아침 햇볕을 쬐며 산책하고 전자기기 대신 클래식 음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2달이 지난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머릿속이 맑아요. 전화번호도 기억나고 말할 때 머뭇거림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정됐어요. 울산의 문기원 어르신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도 안 오고 자다 깨면 눈물이 나는 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그런데 수면 루틴을 실천하며 잠이 회복되자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덜 무거워요.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러 나가고요. 그분의 따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달라졌어요. 표정에 생기가 도는 게 보여요. 통증도 줄고 생활이 편해졌어요. 부천의 배연화 할머니는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오래 고생해 오셨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밤마다 자주 깼고 아침이면 몸이 뻣뻣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숙면을 회복하면서 통증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누워도 계속 뒤척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훨씬 덜 아파요. 약도 줄였고 낮에도 더 잘 움직여져요. 실제로 깊은 수면은 근육 회복과 면역력 강화, 염증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욕이 살아났어요. 청주에 사시는 이순경 할머니는 위산 역류와 소화 불량으로 식사를 자주 거르셨습니다. 밤에 자다가 속이 쓰려서 일어나는 날이 많았고 식욕은 갈수록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회복되면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잠을 푹 자니까 입맛이 돌아왔어요. 밥맛이 나는 게 몇 년 만이에요. 몸무게도 3kg 늘고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가지, 숙면이라는 기본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잠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잠은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있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력의 바탕입니다. 좋은 잠이 오면 그날 하루가 바뀌고 좋은 날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숙면을 포기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당신의 인생도 다시 깊이 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 잔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운이 좋았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수면제도 안 듣는데 꿀물 한 잔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 마음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잠을 잃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장 먼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나는 원래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낙인을 스스로 찍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안에도 이미 존재하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방법은 복잡한 건강식품도 아니고 비싼 치료법도 아닙니다. 꿀 한 티스푼, 소금 한 꼬집, 따뜻한 물 한 컵. 거기에 약간의 시간 조절, 그리고 일상의 작은 변화들. 이 단순한 것들이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고 뇌에 안심하라고 신호를 보내며 깊은 수면의 문을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어떤 분은 3일째 되는 날 이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중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붙잡았고 그분은 결국 5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새벽 4시까지 안 깨고 잤어요. 당장 첫날부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새로운 습관에 반응하고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력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스마트폰을 조금 더 일찍 끄고 자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녹이고 침실을 살짝 어둡게 만든 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밤 내 몸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제보다 개운한데? 라는 느낌이 단 1%라도 든다면 그건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내 인생의 밤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오랫동안 잠을 포기하고 살았던 분이라면 제 말이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잘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소금 꿀물 한 잔이 당신의 밤을 천국처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들이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다시 깊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삶이 틈트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여정을 함께 걷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